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이낙연 총리의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아베 총리에게 친서를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총리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방침을 시사하고 한일 정상이 재직 기간 양국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4월 갈등이 고조되던 당시 여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의 영상 자료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이 제기된 MBN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MBN은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 조작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방해로 설치가 미뤄졌던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재미교포가 워싱턴 인근의 장소를 제공했고 27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와 버지니아 주지사, 미국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이 열립니다.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의 구체적 방안에 대해 EU와 영국이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합의한 초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고 영국 의회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습니다. 필리핀 북동쪽 해상에서 20호 태풍 너구리가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찬 공기 영향으로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주말은 전국이 맑아 나들이에 불편함이 없겠고 강원 지역은 단풍이 절정을 이루겠습니다. 검찰이 종합편성 채널 MBN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MBN은 종편 채널 승인을 받기 위해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MBN 사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원실과 관리부에 보관된 재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의 이례적인 언론사 압수수색에 MBN은 다른 언론사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N의 혐의는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본금 3천억 원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 정도를 차명 대출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MBN 직원 20여 명이 회사로부터 개인당 30에서 50억 원을 대출받아 주식을 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자본금이 정상적으로 납부된 것으로 꾸미기 위해 분식회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앞서 지난 16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심의에 착수했고 금융감독원도 MBN 경영진을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는 방송통신위원회도 MBN의 주주 명부와 지급보증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방통위는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은 관련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최고 면허 취소나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도 내려줄 수 있어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 방송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을 국회 신속처리 절차에 올리는 과정에서의 여야 충돌,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안에 있는 국회 방송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대변인실은 검찰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민주당과 한국당의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등의 영상을 요구했지만 개별 정당 행사라 국회에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거절한 적이 있다며 해당 영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이 영상을 통해 사전 모의 또는 지시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첫 번째 재판이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예상대로 사건 기록 열람과 복사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거부로 정 교수 측이 재판 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상황이 없는 이상 열람하라고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 공판이어서 정 교수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자신이 후임 법무부 장관 내정설에 오른 데 대해 정해진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성공이고 또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고민 중에 또 고심 중에 있는 거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영향으로 돼지고기 도매값이 1kg에 3,0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돼지고기 도매 가격은 1kg에 2,969원으로 지난 16일보다 53원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평균 가격보다 38% 낮고 지난해 10월과 비교하면 4분의 1 빠진 가격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할 경우 살처분 등의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에는 수요 위축으로 가격이 내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0억 원이 투입된 국책연구과제에 연구와 상관이 없는 내용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례가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의 신청을 거치면서 관련 내용이 최종 보고서에서는 빠졌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유전체 기술 개발을 위해 8년간 5,800억 원을 투자하는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이 가운데 연구비 50억 원이 투입된 2개 과제가 연구 실적을 허위 제출했다가 지난해 과기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A 과제는 논문 7건, 특허 4건, 기술 이전 1건을 성과로 내세웠지만 논문 3건을 뺀 나머지는 다른 국책과제의 성과와 똑같았습니다. 같은 연구 성과를 중복으로 제출해 이중으로 연구비를 받아 챙긴 겁니다. 논문 29건, 특허 4건, 기술 이전 1건을 성과로 제출한 B 과제도 상당수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것이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사 결과는 이의 신청 과정에서 모두 뒤집혔습니다. 관련법은 논문 표절이나 데이터 조작을 연구 부정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구 실적 허위 보고는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과기부는 다만 연구 과제와 관련이 없는 연구 성과를 보고하는 것은 부적절한 연구 행위이지만 제재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와 무관한 주제를 성과 보고로 내고 또 다른 연구에서 이미 성과 보고로 낸 것을 또 내고 이러면 중복 지원하는 게 연구비의 중복 지원이 의미가 있습니까? 앞서 정부는 코오롱 인보사의 경우 연구 결과가 극히 불량하다며 연구비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건도 연구 성과를 재검토해 연구비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일본을 강타한 태풍의 영향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곳곳에서 유출되고 폐기물 보관소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등 일본 당국의 원전사고 폐기물 관리 체제의 문제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 환경성은 태풍의 영향으로 후쿠시마현 니혼마스시와 가와우치무라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2곳에서 방사성 폐기물을 담은 자루가 유실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니혼마스시에서는 오염 제거 작업으로 수거한 나뭇가지 등 폐기물을 담은 대형 자루 15개가 유실됐고 가와우치무라에서는 유실된 18자루가 강 하류에서 발견됐는데 이 가운데 2개는 텅 빈 상태였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오늘은 18번째를 맞는 산의 날입니다. 최근 대도시 인근에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이 조성되는 등 맞춤형 숲체험 시설이 전국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도심권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숲체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부권 최초의 국립숲체원으로 유아와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숲교육 전문 산림복지시설입니다. 녹색자금 200억 원이 투입됐으며 산림 33헥타르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면적 3,000제곱미터 규모로 연간 이용객 만여 명이 목표입니다.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숲이라는 거를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데요. 딱 와보니까 머무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국립대전숲체험은 다양한 숲체험 활동을 통해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처럼 산림복지 서비스를 다각화하기 위한 맞춤형 숲체험 시설이 전국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을 비롯해 나주와 횡성, 칠고, 장성 등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시설이 차례로 들어섭니다. 이렇게 조성된 권역별 산림복지시설은 그동안 육성한 숲 해설가 등 산림복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2022년까지 일자리 5,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도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기 쉽게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걸 피해서 가까이에서 숲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은 내 삶, 숲을 국민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산의날 행사. 산림의 가치와 혜택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메시지를 통해 숲이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관중과 중계 모두 없이 치러진 축구대표팀의 평영 원정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아시아축구연맹 AFC에 유감을 표명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축구협회는 어제 오후 공문을 통해 북한전에서 북한축구협회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징계를 검토할 사항이라고 판단된다는 의견도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를 위해 홈경기 개최국은 경기를 위해 방문하는 팀과 미디어, 응원단 등에 대해 어떠한 차별 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경기 운영 매뉴얼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네, 서울은 구름 사이로 볕이 내리쬐면서 활동하기 좋은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동과 남부 지역 오늘 가을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영동과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남 해안 지역은 20에서 최고 60mm, 제주에는 10에서 40mm, 영동과 그 밖의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지역은 산발적인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의 비는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이후 이번 주말은 쾌청한 하늘 속에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깊어진 가을을 즐기러 나들이 떠나보기도 좋겠습니다. 다만 내일도 일교차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 쌀쌀하겠는데요. 서울 기온이 12도, 금강산 13도, 대구 15도가 예상되고요. 낮에는 여기서 10도 이상 기온이 올라서 온화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겠고 광주는 23도, 강릉 20도 선으로 대부분 지역이 20도 선을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일요일에도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다음 주에는 쾌청한 가운데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역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